안녕하세요, 양아빠입니다. 오늘은 터널 시설 관리 중에서 전국 터널 현황 그리고 도로 터널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터널 시설 관리가 전국에 별로 일자리가 없다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실제로 전국에 터널이 몇 개나 되나, 그리고 그 터널들을 관리하는 주체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3개 기관이 있어요.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또 터널은 또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관리 주체가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는지, 법은 또 어떻게 됐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현재 나라에서 통계청에 도로에 있는 터널들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는데 2022년 정도 되는 기준인 것 같아요. 이게 현재 2,700개소 터널이 있다고 합니다. 경기 지역만 500개 터널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터널이 보이죠? 경기, 강원, 서울에는 87개나 있네. 수도권에 서울에만 87개, 부산에만 81개, 울산에 62개, 경남에 327개. 그죠? 터널 관리사무소 한 개가 보통 터널을 개수를 한 10개 정도 관리한다 쳐도 일자리가 굉장히 많죠. 인력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해마다 터널을 계속 뚫어요. 해마다 뚫는 터널도 수량이 50개 이상 됩니다. 왜냐면은 직선 구간, 직선화를 하거든요, 전국이. 그래서 휴지 터널이 계속 생기고, 그러한 휴지 터널은 또 교육용이나 뭐 또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국 터널이 현황이 이렇게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관리 주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터널은 고속도로 터널이 있죠. 고속도로 터널은 한국도로공사에서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있고 또 민자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속국도에 대해서 도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또 국토교통부 산하의 기관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국도죠. 일반국도는 국토교통부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에 각 지방에 국토관리청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서울국토관리청 홈페이지인데, 국도 터널하고 고속도로 터널하고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각 시나 군도는 각 시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어요. 여기는 서울시설관리공단이고, 각 시마다 시설관리공단이 있고, 울산도 있고, 뭐 각정별로 다 있습니다. 거기서 각 시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에 있는 이런 터널들은 시에서 관리를 합니다. 경계가 좀 애매모호하다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서로 협의해서 좀 나눠먹기식을 하죠. 여기는 니네가 가까우니까 니네가 좀 해줘,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고속도로는 민자회사랑 도로공사가 같이 관리를 하고요. 그렇게 좀 나뉩니다. 생김새는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일반적인 터널 요렇게 생겼어요. 이건 고속도로나 일반 시의 터널이나 생김새는 비슷해요. 네이버에서 일반 터널을 치시면 나옵니다. 생김새는 다 이렇게 생겼어요. 왜냐면은 안전기준상 터널은 안에 구성품이, 구성 요소가 똑같거든요. 길이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제트팬이 있고 없고 뭐 그런 건 있어요. 뭐 1km 이상 되면 제트팬이 있어야 되고, 1km 미만은 굳이 제트팬은 필요 없으나 그 옆에 뭐죠, 대피로라든지 안전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런 건 좀 있고, 이런 게 터널이에요. 터널은 세계 관리 주체마다 구조는 비슷합니다. 구조는 비슷하고 도로에 따른 구분이고, 또 하나는 지하차도가 있어요. 지하차도 흔히 왜 터널은 아닌데 복개로 해서 만든 거 있죠. 요렇게 복개로
도심 속에서는 지하철을 많이 써요. 왜냐면 터널을 뚫어 버리면은 그 도심의 밀접한 공간의 활용에 대해서 좀 제한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복개로 해서, 그러니까 길을 먼저 내고 그 위에 덮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게 지하차도다. 요렇게 어떤 데는 지하차도 위에 아파트가 올라가기도 합니다. 요런 식으로 위에 올라가요. 건물이 여기도 보면은 위에 도로도 있고 뭐 그렇죠. 다 복개예요. 이런 게 지하차도다. 얼마 전에 이제 지하차도에 사고가 좀 났죠. 안 좋은 얘기는 좀 안 할게요. 이렇게 지하차도 물이 차기도 하고, 뉴스 지하차도 치니까 이런 거밖에 안 나오지. 이런 게 지하차도다. 또 다른 거, 역시나 또 방음 터널이 있는데, 일반 터널, 지하차도, 방음 터널, 이 세 가지가 이제 터널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데인데, 방음 터널도 역시나 작년에 큰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검색을 치면 이거부터 나와요. 방음 터널. 그러니까 이제 도심 구간에는 그냥 고가도로가 갈 수가 없고 방음벽이 설치가 돼요. 흔히 말하는 주택가에 소음 규제가 있죠. 대도시 아파트 옆에는 그 도로가 있다 한들 여기 아파트가 있죠. 이렇게 방음벽이 설치가 돼요. 소음에 대한 법규가 있으니까 그 주민들이 그 살고 있는 데에서 소음이 나면 안 됐겠죠. 소음이. 그래서 이렇게 방음벽이 설치가 됩니다. 방음벽은 보통 유리로 하는 게 아니고 저 아크릴 특수 강화 아크릴로 되죠. 불연소 소재를 쓴다고 들었는데 불이 왜 났을까? 그렇죠. 이렇게 방음벽이 설치가 돼요. 이 방음벽도 그 하나의 터널이기 때문에 터널 시설 관리에 속합니다. 터널 시설 사람이 있냐? 뭐지? 터널 시설 관리에 속하고 역시나 제트팬이 있어요. 제트팬이 있는데 이때 사고는 뭐 화재를 통해서 이제 제트팬에 뭐 전원이 인가가 안 됐거나 뭐 그런 식의 사고라고 들었는데 터널 관리를 함에 있어서 이러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 관제소에서 화재가 나면은 CCTV로 모니터링 하다가 진입 차단병을 작동시키고 제트팬을 작동시키고 이런 게 터널 시설 관리의 주된 업무입니다. 이게 터널마다 실제로 시설은 똑같아요. 똑같고 도로에 따른 구분, 관리 주체에 따른 구분, 그리고 터널이 산속, 외벽이 산이냐, 혹은 복개로 된 콘크리트냐, 혹은 아크릴로 된 방음벽이냐에 따라 터널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고 관리 주체는 그 뭐죠? 도로공사, 고속도로, 지방국토관리청, 그리고 시도의 시설관리공단 뭐 이렇게 주체가 나뉩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영상에서 알려드렸지만 이게 이제 공무직이에요. 그 국가 공무원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입사 조건이 좀 까다롭겠죠. 일반적인 그런 회사보다는 어려워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 비해서 공무원들 박봉인 거 아시잖아요. 그죠? 공무원들 복지는 최고입니다. 연금은 우리의 2배예요. 허나 근무하는 기간의 급여는 작다. 견딜 수 있으면 노후를 대비해서 들어가는 게 좋다. 저 들어가고 싶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리고 지방국토관리청 가장 문턱이 낮아요. 이제 이 터널시설관리 입문하시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순서는 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국토교통부가 용역을 줘요. 그 터널 시설 관리하는 회사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그 회사가 사람들을 채용을 하는 거예요. 시설 관리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직접 채용이 아니고 간접 채용이 되죠. 시설관리공단은 직접 채용이고 국토교통부 산하의 도로관리는 간접 채용이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입사 기준이 원청에서 원하는 조건만 만족하면 채용을 한다. 면접관이 공무원이 아닌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문턱이 좀 낮아요. 그리고 도로공사는
경력을 보거든요. 그 하급 터널, 도로공사가 상급 터널이에요. 속도가 다르잖아요. 이제 위험수당을 받는 거예요. 하급 터널에 근무 경력이 있어야 돼요. 시설관리공단이나 도로관리, 지방국토관리청이나 에서 도로 근무 경력이 있어야 일단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시설관리공단이나 한국도로공사는 제껴두고 국토관리청으로 입문을 하시는 거예요. 국토관리청하고 도로공사는 워크넷에 보면 구인공고가 올라오고 그 시설관리공단은 공채예요. 각 지방 시설관리청의 그 공지를 확인해야겠죠. 이거는 이제 제껴둡니다. 어렵습니다. 순번이 아니니까. 자, 이상으로 오늘은 전국의 도로 터널 현황,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도로법 10조에 관련된 내용을 거의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한 내용이 있고, 터널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종류가, 관리 주체가. 이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런 걸 좀 말씀드릴게요. 세계의 터널 현황. 굉장히 신기한 터널들이 많아요. 전 세계. 제가 중국에서도 본 터널들이 많고, 중국 터널이 굉장히 긴 게 있는데 그런 것 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